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7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또 지난주까지는 지난주까지는 2개씩 깨졌는데 이번 주엔 좀 하나가 깨져서 일요일은 9개 경주입니다. 11시에 출발을 합니다. 네, 오늘 첫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첫 경주는 1200m고요. 자, 1번 한강 퍼펙트입니다. 이제 뭐 그냥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토요일 게 아직도 있네요. 예. 저는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강 파이트가 1번 게이트에서 뭘 했어요? 발주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발주가 늦었다. 근데 발주가 늦었는데 얘가 하는 걸 보면은 맞나요? 이마필이요? 발주? 한강 퍼펙트. 예. 얘도 보면 뭐랑 동반 스포했지? 2번이? 예, 음파 파트너랑 같이 동반 스포를 합니다. 근데 음파 파트너가 한 420km, 30km 나가죠? 조그만 마필입니다. 조그만 마필인데 걔를 못 넘어가는데 그래도 오늘은 얘를 이제 축으로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얘는 기본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단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발주가 늦은 게 뭐냐면은 지금은 아직 이렇게 자세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서 있으니까 그런데 자세가 중심이 이렇게 뒤로 가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게 아니라 자세가 이렇게 뒤로 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준비 자세가 뒤로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날 나올 때 보면 주춤거려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토요일날 얘기했던 1번, 2번, 뭐 3번 이렇게 어떤 유형이 있잖아요. 1유형, 2유형, 뭐 C, 뭐 3유형 이렇게 유형. 그러니까 얘는 보면 그냥 1번에다 만약에 집어넣는다면은 중심이 뒤에 가 있는 애야. 주행 자세의 중심이. 그러니까 서 있을 때 보면 중심이 약간 뒤로 쏠려 있는 마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체형과 뒤에 체형이 이게 3대7 비율이 좋은데 2대8의 비율이 있고 뭐 4대 6의 비율이 있고, 그러니까 목이 긴 말이 있고 동체가 짧은 말이 있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 그런 어떤 체형을 좀 구분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아까 토요일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체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체형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높이와 뒤에 높이가 같은 말이 있어요. 뒤가 좀 높아야죠. 뒷다리가 길어야 앞다리를 멀리, 앞다리 착지한 데보다 멀리 찍을 수가 있는데 뒷다리가 짧으면 앞다리를 못 넘어서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조금 여러분들 오래 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앞다리가 착지한 데가 여기면 이 뒷다리는 거기를 찍는 게 아니라 그 한참 앞에를 찍습니다. 그 대신 이제 앞다리는 이제 공중으로 부양 뜨겠죠. 근데 이 뒷다리는 앞다리 착지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앞에 가서 착지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그게 후구의 추진력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게 어디든 가서 한번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의 주행 자세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시면은 주행 자세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사진을 보면은 사지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게 있어요. 모여져 있고 그리고 이게 지면이면 사지가 전부 다 이 지면에서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네 다리가 다 모여 있을 때입니다. 교차했을 때.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그 뒷발굽이 앞발굽을 이미 넘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모아져 있을 때 교차가 되는데 이 뒷다리가 앞다리를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했죠? 근데 이 한강 퍼펙트 같은 경우는 약간 주행 자세가 아직 어려서 조금 이렇게 뒤로 가 있습니다. 뒤로 가 있어요. 이런 말 또 제가 딴 얘기는 좀 더 나중에 하고요. 하여튼간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말들은 고쳐질 수 있어요. 뭐 조금 더 힘이 차거나 그러면은 후구의 추진력이 빵 생기면은 차고 나가는
그 발주대를 차고 나가는 이 뒷다리에 어떤 힘만 조금 생기면 늑발까지는 하진 않을 겁니다. 자, 지난번에 그렇게 1번 게이트에서 늑발하고 유승환 기수 제가 아까 그 마지막 경주에 그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이스 치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이제 문시영 기수처럼 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승환 기수는 이 뭔가 조금 자기가 실수를 하면 만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만회하는 과정이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렇습니다. 늦었으면은 그냥 붙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제가 이제 CC1 기수에 그 뭐 얘기했어요. 늦으니까 붙들고 있잖아요. 붙들고 나가면 되는데 신나게 역까지 몰고 나와요. 1200m, 1200m, 1000m에서 역까지 몰고 나와요. 성코나까지 몰고 나와가지고 그걸 계속 1번 게이트에서 그 앞에 있는 말이 들어올까봐 거길 또 몰고 나가 그렇게 힘을 쓰고 또 라스트에 올라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아까 제가 단점을 왜 그렇게 주구장창 설명했냐고요. 그런 단점과 그렇게 무리한 전개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 또 그렇게 근데 거기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는 뭐예요? 늑발만 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늑발.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변화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아무튼 그렇고 이제 후차권에서는 뭐 없지 않습니까? 뭐 정성바이스, 골든잭바, 그루퍼 이런 마필들인데 어디에다가 조금 더 치중을 할 거냐 이것만 좀 결정을 하면 되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네, 첫 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이 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국내단 여권 연령 오픈입니다. 제가 그래 이 코잉이라는 마필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530kg, 540kg에 달하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얘는 몸이 둔해서 맨날 보조주로 돌고 막 그래요. 구보도 안 가고 때려도 말도 안 듣고. 근데 오늘 아침엔 1000m 발주 연습을 하는데 신마예요. 아직 신마 그 주행 심사도 안 한 신마를 바깥에다 두고 자기가 안쪽에서 이렇게 뛰어요. 뛰는데 워낙 주폭이 좋으니까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그런 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선행을 갔을 때 이 주폭으로 가느냐 스피드로 가느냐 이게 뭐야. 그 스피드라는 건 뭐야. 아주 발이 빠른 거 있죠. 발발거리는 발이 빠른 거. 근데 얘는 주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을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스피드를 가진 마필이 한 주폭을 뛸 때 얘는 한 발 반을 뛰는 거라고요. 1.5배를 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3m를 뛰었어요. 얘는 2m, 그러니까 1.5, 3m를 뛰었어요. 얘는 뭐죠? 1m를 뛰고 2m를 뛰고 3m를 세 발을 뛰어야 3m인데 이 코잉은 두 번만 뛰면 4m란 말이에요. 그게 차이라는 그 차이예요. 얘가 월등한 그런 스피드를 갖고 있질 않아요. 힘 소진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스트에서 결국엔 잡히잖아요. 예? 아무리 그러니까 지난번엔 1200m였어요. 1200m였었고 오늘은 1300m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상대가 없다는 거. 1번 게이트에 있다는 거. 그 더 빠른 마필 찾아봤자입니다. 안 줄 겁니다. 그냥 일단은 선행은 갑니다. 선행이 불안하면 다른 축을 세워야 되는데 선행이 가서 힘을 쓸까봐 불안한데 다른 축을 세울 게 없잖아요. 흥행불패요. 요거는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기 뭐 이렇게 많이 지금 뭐 조회수는 안 봤습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조회수. 지난주 조회수 한번 보겠습니다. 제 방송도 안 보는데 지난주 조회수 한번 볼게요. 지난주 일요일 날 4,300개, 토요일 날 5,400개입니다. 그러니까 5,000 분이 이 방송을 보는데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조심스럽게 이 흥행불패라는 마필은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주폭이 아주 작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죠? 이번에는 문정균 기수가 한 번도 안 만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말은 조교를 세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정균 기수가 엊그저께 만질 때까지만 해도 맨날 이 조그만 말을 뛰어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망가졌어요. 뒤가 맛이 갔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나갈 때 윤승할 때 뒷다리를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한쪽이 불편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경중은 우리가 몰라. 모르는 건 맞아요. 근데도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체형에다가 그런 걸 갖다 가미를 덧붙여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게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하면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2시간 동안 이렇게 떠들어야겠냐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그냥 그동안에 멀쩡하던 말이 왜 그랬냐는 얘기야. 왜 저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문정균 기수가 그동안 계속 조개하면서 두들겨 패고 막 왜? 말이 주폭이 작은데 때린다고 해서 나가냐고요. 얘가 갖고 있는 체형에서 오는 주폭은 아무리 때려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유연한 말이라도 자기 늘어나는 신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이렇게 430kg밖에 안 나가는 말을 갖다가 두들겨 팬다고 해서 걔가 나가냐고요. 오히려 고장만 난다고. 과부하예요, 과부하. 고장난다고요. 여러분들 막 그 경차 800cc짜리 900cc짜리 악셀에다 그냥 있는 힘껏 밟는다고 소리만 크다고요. 여러분들 엔진 소리만 큰 거 아니야? 과부하잖아요, 과부하. 그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고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얘네들은 지금 훈련 승인자가 조교하는데 나와서 걸어 다녀요. 속보 하나 구보 하나. 걔한테는 이 조교가 어울려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게 나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조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프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또 습보하고 두들겨 패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크게 붉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흥행불패가 그동안 멀쩡할 때라도 잘 뛰었냐? 잘 뛴 거 없잖아요. 얘가 갖고 있는 한계적 주폭을 갖고 있는데 잘 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요 마필을 좀 제외를 하면 좀 이렇게 덜 보면 다른 마필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게 또 없어요. 코잉을 그래서 오늘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뭐 라테 쓰던 말던 그러니까 조금 위험성은 있습니다. 배팅 강도는 낮추시는 게 좋고요. 하되 흥행불패가 그러니까 흥행불패가 제가 봤을 때는 인기 1위 나올 것 같아요. 인기 2위 되겠죠. 1번 코잉이 나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콩이라는 마필을 놓고 가면 그렇게 어떤 메리트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도는 중으로 낮추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300m 후에 국내산 5군입니다. 자, 이 1번 부강질주입니다. 부강질주인데 월요일 날도 이제 썬더호스랑 그 동반 스포를 했고 오늘도 동반 스포를 합니다. 근데 이 부강질주가 처음에 나왔을 때 문세영 기수가 주행심사에 했나요? 그 다음에 데뷔전에는 CC1 기수가 탔을 겁니다. 근데 그 데뷔전 때 제가 동키 플레이어 인기 8인가 9위짜리를 갖다가 추구를 해서 이 부강질주를 빼버렸습니다. 인기 1위 말을 빼가지고 배당이 그때 얼마 나왔어요? 몇 개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안 나왔어요? 41배 나왔습니다. 두 번째 경주였었네요. 첫 번째 이제 문세영 기수가 타고. 그 다음에 주행심사도 문세영 기수였었죠. 근데 이게 주행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말이 좀 고장이 나 있었던 겁니다. 고장이 나 있었는데 아주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있었어요. 뻣뻣한 거하고 부자연스러운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거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공백기를 갖고 CC1 기수가 타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에는 문세영 기수가 그날 그 주에 정지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CC1 기수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타는데 제가 동급 플레이를 추구를 해서 이마필이 없었다. 왜 없었냐면 아주 부자연스러운 걸음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지난번에도 조금 주기를 길게 하고 이제 나오는데 말이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게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얘의 단점이 뭐냐면 활기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땐 부자연스러운 걸음은 없더라도 지난번에 선행을 그렇게 정정희 기수가 쉽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서 14초가 넘어가는 그런 활용 타임을 냈다는 건 결국에는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 주도 썬더호스랑 두 번 동반 스포를 했지만은 순간적으로는 같이 가요. 오히려 썬더호스가 밀려요. 오늘도 보면 밀려요. 머리 정도 밀리는데 이 코너 갈 때 보니까 오히려 이 부강질주가
쳐져요. 거기서부터 일찌감치. 그냥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오늘 당장 순간 탄력이 좋기 때문에 거기다 뭐 거리가 1300m 하긴 하지만 일단은 완전히 여기서 뭐 삭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일단 1번 게이트이고 뭐 부담량이 56km긴 하지만은 일단 선행을 가요. 주로 가벼워요. 최근에 어떤 이런 여름 같은 주로에서는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억하시라는 거는 분명히 얘가 활기가 없다. 부자연스러운 걸 갖고 있는데 그게 좋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그때도 뭐 좋은 체형을 갖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직된 몸과 부자연스러운 그런 걸음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좋아지면 예, 분명히 좀 띄워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하자라는 얘기고요. 자, 프린스데이입니다. 지난번에 내측으로 혼자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보다 예? 그러니까 프린스데이가 여기 있고 선행마가 있었어. 근데 여기 있는 말들이 이런 식이야. 부채꼴이야. 얘를 중심으로 해서 따라가느냐고 일로 들어오는 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그냥 여기 고속도로야. 고속도로. 그냥 혼자 내측으로 다 뛰었어. 얘네들은 이거 넘어가려고 그냥 길을 쓰고 바깥으로 도는데 얘 혼자 가만히 선행말 앞에다 두고 가만히 여기 공간이 엄청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다들 여기 바깥으로 해. 이게 기승술이에요, 여러분. 일로 들어가야지. 얘를 괴롭혀야죠. 얘를 따라가다 보면 얘를 기준으로 가서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는 거는 힘든 거예요. 길로 들어와가지고 얘를 이길 욕심에 그렇게 타니까 그래. 내가 2차 그래도 올 욕심을 어떤 차분한 마음을 갖는다면은 나 같으면 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불편하고 얘 불편하게 만들고 그게 머리로 타는 거라고. 근데 맨날 그냥 외곽으로 돌고 저 말 쫓아가야 돼, 넘어가야 돼. 그만큼 힘을 썼으니까 뒤로 가고 얘는 안쪽에서 그냥 프린스데이는 안쪽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여기 좀 뭐랄까 상대들이 못 뛰었기 때문에 얘 자력으로 왔다기보다는 상대들이 강한 누리입니다. 16주 만에 나오고 유레카가 여기 나오네요. 이거 보세요. 지금 언제죠? 이 4번 달았을 때 보니까 무리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내측에 있었어요. 이 4번 달았을 때. 근데 모래를 맞으니까 말이 추춤 그래요. 그리고 계속 이 코너에서부터 코너를 돌 때 계속 나가려고 해요. 고개를 안으로 이렇게 꺾었어요. 야, 나가려고 그러는데 고개가 바깥으로 틀어지는 거 아니요? 말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는 바깥으로 자꾸 나가려니까 기수가 안쪽 고삐를 당겼기 때문에 고개가 이렇게 틀어져요. 계속 틀어져요. 계속. 그냥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말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똑바로 뛰라 그러지 않습니까? 코너에서도 똑바로 뛰게 해주는 게 그게 기승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스피드를 줄여서 좀 제어를 해서 스피드를 줄여주는 게 낫다는 얘기인데 앞에 말들이 뛰고 있는데 어떻게 스피드를 줄여?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좀 처지더라도 이 말의 페이스를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말들의 페이스를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나한테는 어떻게 3착밖에 못 와요. 근데 그날 뭐 탄력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10번이야. 외곽으로 탔어요. 뭐 모래는 맞았지만 그나마 4번 탈 때보다는 4번 게이트에서 뛸 때보다는 덜 맞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몇 번이에요? 잘 보십시오. 5번이고요. 자, 드림스카이입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말씀드린 하이러너라든가 또 아까 뭐예요? 그 CC형 기수가 입상 그런 기술이 탔기 때문에 쥐어짠 거예요. 지난번에도 사실 이런 상태의 말을 끌고 네가 들어오겠냐?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말도 안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상규 기수야, 김성현 기수야. 이게 조금 어끌. 자, 그 다음에 11번 케레르예요. 케레르가 지금 자. 금요일 날 습보, 토요일 날 습보, 일요일 날 습보, 월요일 날 빨리, 수요일 날 습보, 오늘도 습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이나 뛴단 말이에요. 얘가 450km짜리를 갖다가. 거기다 말이나 좀.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흥행불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흥행불패. 예? 그렇게 조개요. 얘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뒤가 그러니까 어떤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이렇게 높게 가져야 되는데 생각을 낮게 갖는 거예요. 뛰면은 단순하게 갖는 거죠. 뛰면은 이 말이 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경주마 생명 오래 못 가요. 450km짜리는 더 그럴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말들을 그냥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교를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녀서 인기말을 만드는 건지, 그러니까 이마필이 여러분들이 겁나면은 그냥 이경종 그냥 쉬십시오. 아니면 받쳐두고 가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6번씩이나 습보를 해가지고 뭐 중간에 좀 빠르게 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무튼 간에 오히려 좀, 그러니까 조교 내용이 뭐냐면, 자, 일단 몸 한 바퀴 풀어. 속보 한 바퀴 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신장 구보나 습보 둘 중에 하나야. 구보가 없어. 차라리 이런 말필들은 반 바퀴씩이지 않습니까? 뭐 빠르게 가든 습보를 가든 반 바퀴씩에 반 바퀴씩. 예? 여기서 습보 시작했다 그래도 여기까지밖에 안 간다고요. 건너편에 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나면 고삐를 풀어요. 탄력이 이제 좀 편하게 가게 만들어줘. 근데 이 차라리 이런 애들은 구보를 길게 해가지고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게 나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 뒤쪽에도 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경직돼 있기 때문에 뛰면은 여러분들 우리 막 뭐 근육 운동하면은 막 근육이 좀 이렇게 막 뭐라 그래요, 좀 저리다 그러나요? 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또 가서 또 뭐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또 들고 그래 보세요. 뭘 나중에는 어떤 단련이 되겠지만 아마 그래서 단련을 시키려고 그러나요? 아무래도 이제 무리가 따르겠죠. 예? 그런 식의 조교를 계속 한다는 건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 뭐 이경주도 그렇게 저는 그렇게 강한 누리도 있습니다. 근데 16주 만에 나오고 뭐 그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좀 메리트는 없습니다. 자, 3경주였었고요. 네, 4경주입니다. 8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피크닉 클래스 20주 만에 나오고요. 1분 1초 떼었다고 해서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이건 선행 갔을 때 문제고, 이전에 그 2차 갔을 때 뭐 나머지 경주들을 보면은 전부 다 활용 타임이 14초가 넘어요. 뭐예요? 얘도 440kg짜리 말인데 주폭이 작고요. 신장력이 없으니까 신장력, 유연성이 없어요. 거기다 20주 휴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선행을 가야 되죠. 근데 바깥에 있는 걸작 시대가 누구예요? 제가 토요일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 옥천 윈스타하고 동반 스포할 때 이 걸작 시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데뷔전 때 1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기가 어려울 거다.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460kg대의 체형에서 얘는 아까 얘기했던 뭐 목이 좀 그 어떤 비율은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머리를 내리고 뛰기 때문에 신장력이 없다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2번 게이트에서 무리를 했을 때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스트에 무너질 거다. 무너지긴 무너지죠. 13초 3인가 나와요. 근데 이걸 감안하십시오. 1000m입니다. 1000m. 1000m에서 13초 3이에요. 13초 3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오늘은 1200이야. 1200인데다가 안쪽에 1번 게이트에 쟤를 만났어. 피크닉 클래스를 만났고 또 로열 베스트 빠르고 또 와각에서 썬더에이언 선행 가야지. 골드시대도 선행 가려고 그러지. 얘는 지난번에처럼 그렇게 쉽게 선행을 못 가요. 쉽게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라트에서 13초 3 맞아요. 13초 3. 1분 1초 7에 13초 3이요. 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토요일자에서 말씀을 드렸죠. 옥천 스나이퍼랑 동반 스포인데 얘는 이 스피드에서도 밀려요. 거기 다음에 1코너 지나갈 때는 완전히 거리가 막 2, 3m씩 막 계속 쳐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장거리는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게 꼭 장거리 뭐 이렇게 1200m 한번 의심을 하자는 얘기예요. 1000m까지는 뭐 상대도 약하고 외곽 게이트에 있었지만 1200은 조금은 불안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그럼 뭐 축이 누구냐? 썬더에이언. 또 하나 이제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썬더에이언은 뭐랑 동반 스포를 했죠? 이 브라이트 한센 3군말 선행만 브라이트 한센이랑 동반 스포를 합니다. 얘가 안쪽에 있어요. 얘가 바깥쪽에 있고. 근데 그 직선에서만 발을 한 4, 5번 바꿔요. 답볼을 4번, 5번 해요. 제가 신 것만 4번이에요.
발을 4번. 그러니까 이 짧은 구간에서 발을 4번이나 바꾼다라는 거는 대부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린 말이라도 한 번 정도밖에 안 바꿔요. 물론 이제 가끔 보면 아파서 그런 말이 있는데 대부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발을 안 바꿔요. 안 바꿔? 그렇죠. 말이 힘이 차가면서는 안 바꿉니다. 특히 뭐죠? 채찍질을 하더라도 채찍질 어린 말들은 채찍질 딱 하면 바로 발을 바꿔요. 또 이쪽 채찍을 하면 또 이쪽으로 또 바꾸고 그럽니다.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 붙들고 가는데도 발을 4-5번 바꿔. 그러면 이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앞다리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전지의 앞다리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거의 다 60~70%는 뒷다리에 문제가 있어요. 발을 바꾸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뒷다리에 문제가 있는데 앞다리를 바꿔? 왜냐하면 앞다리가 바꿔줘야 뒷다리가 바꿔지거든요. 근데 원래는 뒷다리부터 바꾸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뒤가 어딘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뒷다리를 오른쪽으로 더 힘을 많이 주고 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까지는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들. 왜 나중에 하냐면 또 보법이잖아요. 보법에서 이제 오른발부터 차느냐, 왼쪽 뒷다리부터 차느냐, 오른쪽 뒷다리부터 차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두 다리를 동시에 땅에 차는 게 아니고요. 예? 어느 쪽이 한 발이 먼저 70%의 힘을 주고 나머지가 30%를 줘요. 60이라 그래도 좋고 40이라 똑같이 50대 50으로 차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앞다리가 떨어지는 게 순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뒷다리가 똑같이 차고 앞다리가 똑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뒷다리를 다르게 찼기 때문에 앞다리가 순서대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쪽부터 떨어지는 이쪽부터 이렇게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뒷다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자꾸 발을 이제 앞다리를 그러니까 그게 뒷다리를 바꾸는 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앞다리 바꾸는 건 보이죠. 근데 먼저 뒷다리를 바꾸기 때문에 앞다리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하여튼간 4번의 어떤 그 다리를 바꾼다라는 건 좀 뭔가 문제를 좀 있지 않나요? 골드 시대 이거 500km 역시 느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게 막 선행 갔죠? 그 다음에 선행 못 갔고 선행 가서 이겼고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1300 이게 지금 이게 1번 있죠? 4번인가요? 4번 있죠? 그 다음에 7번 있죠? 얘네들 다 선행 가려고 그래요. 여기에 또 끼는 게 썬더 A1이거든요. 누가 제일 유리해? 2번입니다. 2번 노열 베스트 470km 짜리 정말 잘생긴 체형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면 체형은 470에서 80kg짜리가 가장 좋게 나온다. 근데 얘가 문제가 뭐예요? 뒷다리가 문제야, 뒷다리가. 근데 오늘은 얘네들이 스스로 무너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무너진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얘네들이 분명히 이렇게 충돌이 생기면 얘가 제일 유리해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더라도 왜 얘의 어떤 단점을 얘네들이 지네 스스로가 무너져 주게 만들 거거든. 그래서 얘가 유리한데 후차권은 너무 많아요. 앞에 가는 마필들 그 중에서 이제 걸작 시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살아남을 길 기대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그건 어부질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요행을 바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배팅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1700m고요. 예. 이경주도 원래는 그냥 넘어가야 되겠죠. 이 더 자이언트입니다. 이거 더 자이언트도 지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마필도 지금 얘기했던 노열 베스트랑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검빛 동영상 같은 데 들어가서 이마필 보면은 그게 보여요,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지난번에도 상대가 약하니까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도 얘가 갖고 있는 동체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겨줘요. 이긴다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더 못 뛴다라는 걸. 57kg의 부담 중량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러시입니다. 스타러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스타러시는 제가 토요일자에서도 얘기했던 All for Your Dream 있지 않습니까? 얘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1400, 1300에서는 이 누구죠? 이 스타러시도 항상 올라와. 3착, 4착, 못 뛸 때도 있지만은 막 그래요. 근데 지는 1700이나 이런 걸 뛰는 거 보세요. 상대가 좀 느리면 올라와도 3착이야. 근데 조금만 빠르면 못 올라와.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얘가 오늘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봐줘야죠. 봐주는데 어떤 결정타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늘어서 얘가 좋을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단점이 뭐냐? 제가 10가지니까 그러니까 얘는 최고는 450km밖에 안 나가지만은 허리가 길어요. 허리가 최장. 허리가 긴 말들의 단점이 그겁니다. 어느 정도 한계치가 빨리 온다라는 겁니다. 거리가 길수록 좋을 게 없죠. 올포유 드림도 마찬가지잖아. 자, 그다음에 퍼펙트 건미입니다. 480km 걸음이 아주 큰 말이지 않습니까? 생김새는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오늘 이제 이런 경주에서는 선행 가는 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페더리킹 바비상 저건 뭐 사이즈가 안 되고 최강 라이스인데 이것도 오늘도 누구죠? 대박스타랑 저걸 해요. 근데 월요일 날 대박스타랑 동반 스포할 때 얘가 한참을 못 따라갔어요. 근데 오늘은 이 대박스타랑 같이 잘 가더라고요. 예전이란다. 얼마 전에 그 13조 있을 때 임다빈 기수가 탔던 걸 기억하면 얘가 여기서 제일 세죠. 제일 세지 않습니까? 임다빈 기수가 입상할 때 그때가 언제예요? 벌써 꽤 됐네요. 1월 달이에요. 1월 달, 12월 달. 그 다음에 조상범 기수, 임다빈 기수, 이때는 말이 나빠졌었거든요. 57, 57. 그래서 이제 짬핑 출전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예요? 이게 이제 일반 기수들이, 그냥 기성 기수들이 타면 57.5를 달아야, 57을 달아야 되나요? 4.5 마이너스 5.5, 5.5kg네요. 5.5kg, 이게 맞아요. 제가 막 물 써놔가지고 5.5kg면 얼마예요? 57이네요. 57. 57kg 달아야 돼요. 정상적이면. 57kg 달아야 되는데 김성현 기수를 기용호를 함으로써 지금 52.5예요. 조심하셔야죠. 그 다음에 오늘 복병은 6번 히어로킨입니다. 히어로킨. 능력은 없어요. 근데 조교를 좀 잘 해놨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능력은 없는데 뭐 당일날 체중이 조금 한 5kg에서 6kg 정도 빠지면 한 번쯤 다시 한번 좀 쳐다보는 게 좋지 않겠냐. 만약에 히어로킨이 그러고 나온다면, 생각대로 나온다면, 뭐 그냥 여기는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조금 저거 해두고 그냥 더 자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믿어야죠. 뭐. 예. 오경주였습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육경주 1400m고요. 서울 최강자입니다. 이건 뭐 제가 문세영 기수 탈 때 많이 얘기했죠.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으로 기대고 느리고 뭐 없어요. 근데 이 문세영 기수하고 이혁 기수하고 이제 어떤 그 차이가 날 겁니다. 그때 뭐 어떤 기승수를 논하자라는 거, 누가 잘 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서울 최강자는 제가 이제 그 얘기도 잊어버렸네. 제가 지난 토요일 마지막 경주 뭐 이제 뛰고 나니까는 좀 뛰고 났으니까 지금 일요일 걸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이제 토요일 건 상관이 없지만 지난번에 그 나이스 치타의 그 문세영 기수의 고삐를 두 번 뛴 걸 보면 거의 두 번째는 입이 찢어져라 땡겨요. 막 고개를 쳐들 정도로 땡깁니다. 근데 이 서울 최강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들은 문세영 기수가 이제 다 가버려요. 그냥 가는 대로 다 풀어주고 간다고. 그러니까 나스에서 힘이 떨어지니까 기대요. 거기다가 뭐 발이 짝짝인지 뭐 이번 주 내내도 저 이혁 기수가 조교하는데 왼발만 쓰고 다녀. 매가리도 없어.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 문세영 기수가 가는 대로 풀어가지고 전개를 했다면 분명히 이 이혁 기수는 잡고 갈 겁니다.
이제 이게 걱정스러운 겁니다. 잡았을 때 과연 얼만큼 얘의 능력을 끌어낼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뭐 저는 그렇게 뭐 세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뭐 컨디션이 뒷받침되거나 뭐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는 건 누구예요? 우하산이 있고, 이제 우하산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토요일자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빅토르 기수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제 처음에는 지난번 그 전까지, 지난번 말고 그 전까지 뛸 때는 그냥 말이 성깔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느끼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고삐를 다 풀고 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갈을 다 풀고 가요. 말이 하나도 안 끌어요. 이게 끌면은 말들이 오히려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토요일자에 탑다이안가 그 김용근 기수가 도주했다라고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끌면은 말은 파이예요. 끌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해요. 말이 끌면은 너무 폭주를 해버린다고. 지 스스로 지쳐버려요. 근데 최근에 그러다가 지난번부터 조금 말이 느긋해졌어요. 근데 이제 워낙 체구가 작기 때문에, 워낙은 아니고 워낙은 빼고,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한계치엔 부딪힐 겁니다. 근데 얘도 보면은 몇 킬로 나가요? 440킬로 나가는, 50킬로 나가는데 주폭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아무리 유연해도 그게 한계치가 있어요. 자기가 뭐 좀 힘이 차면 거기서 늘어나봤자 10cm, 5cm 정도 더 늘어나는 건데 뭐 30cm, 40cm 이렇게 안 늘어난다고요. 근데 체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쳐주려면은 받쳐줘야 되는, 체구가 커서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 체구가 작기 때문에 장거리 가서는 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장거리까지 이용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제어를 해가지고 그냥 낮에다 한 발 쓰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타요? 그냥 앞에 간다고. 앞에를 그냥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울 최강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6번이 있다면 이제 후착인데 1번이 나오죠. 그다음에 3번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4번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7번. 네, 9번은 제가 좀 약하게 봤으니까. 자,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1번 게이트였었나요?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바람의 향기 원평타운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의 향기가 이날 선행을 안 갔을걸요? 예, 선행을 딴 말이 갔어요. 라운 에어포스가 갔어요. 라운 에어포스가 가고 바람의 향기가 원평타운이 이쪽에 있었던가요? 그 다음에 바람의 향기가 이쪽에 있었던가요? 예, 바람의 향기가 여기 있었고 이 원평타운이 몇 번이었었어요? 7번 맞죠? 예.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람의 향기가 선행마예요. 선행마가 추입을 했어요. 그리고 얘가 월등한 그런 스피드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아주 발발이 주폭을 갖고 있는데 그런 애가 추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입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살아남았을 때 나한테 서야 되는 말이 얘가 탄력을 냈어. 근데 거기에 1번 게이트에 있던 얘가 이쯤에 있었던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이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얘네들을 못 이긴다라는 거. 4번 봄의 꿈의 향기 뭐죠? 바람의 향기. 그다음에 7번 원평타운. 원평타운이 지난주에 뛴 걸 보십시오. 예. 그냥 무뎌졌잖아요. 착순 왔나요? 4착인 거 왔나요? 입상 못 했다고요. 근데 얘네 둘을 못 이겨.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만필 늘 나올 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등치는 480kg 나가. 근데 얘는 뒷다리가 차 주지를 못해요. 후구에 추진력이 없어요.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길 듯 잡힐 것 같죠?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얘의 능력을 더 저하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몰고 선행을 가는 겁니다. 몰고. 근데 만약에 몰고 선행을 갔을 때, 그러니까 그런 후구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몰고 선행을 갔을 때 외곽에서 우하센이 지나가. 힘은 힘대로 다 썼다고. 지난번에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힘은 힘대로 다 쓰고 우하센이 선행을 가. 거기다 막혀. 1번 게이트야. 3번? 6번이 딱 나와서 선행을 가. 이렇게 나와서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힘을 쓰고 갔는데 또 불리한 전개를 펼치는 거죠. 가중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뒷다리에 문제가 있는 그런 마필인데. 그다음에 슈퍼 액톤이지 않습니까?
이건 멀로기수 생각을 하자고. 멀로기수. 제가 멀로기수 탈 때 1700인가 해서 한 2번 추천드렸을 겁니다. 근데 얘도 보면은 440, 50km 나가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죠. 얘도 보면 신장력이 없어. 그래서 제가 늘 그 이마필 나올 때 뭐래요? 껍데기 기가 막히다 이거야. 근데 한계치가 있다는 거지. 그런 죽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거리를 내렸어요. 이게 지금 1700, 1800만 뛰던 마필이거든요. 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기사가 빨리 간파를 하고 힘 한 배를 해서 라스트에다 한 발 쓰겠다는 작전을 갖고 이제 거리를 늘려 갖고 나왔는데, 오히려 얘는 지금 1400에 와서 좀 달 뛰지만 그래도 예, 그런 한계치를 부딪힐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4번 이 키노브 베스트인데, 얘가 여기서는 제일 세죠. 이 우아세는 뭐 빼고 얘기한다면 이 중에서 키노브는, 근데 얘는 후향이 있어. 그 오늘 아침에 어제 수요일 날인가요? 관리사가 막 두들겨 패는데도 딱 그만큼이야. 근데 얘가 뭐냐면 발을, 제가 토요일자에 발을 기가 막히게 쓰는 말이에요. 발을 아주 부드럽게 써. 제일 기록도 좋은 걸 갖고 있고 발을 아주 기가 막히게 쓴다. 유연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힘 소진이 없는, 발을 밑으로 삽 그냥 우리 그런, 여러분들 그 무협지, 전 무협지 안 읽어서 잘 모르는데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무슨 그 중국 영화들 보면은 그 막 물 위를 걸어 다니는 거 팍 이런 식의 걸음 걷는 거 있잖아요. 뭐 축지법인가 뭐 그런 식의 걸음을 써요. 그 대부분 보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 뒷다리가 들어오면서.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발을 밑으로 쫙쫙 이렇게 뻗어요. 아주 부드럽게 뻗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안 들이고 뛰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예를 들어서 50걸음으로 뛴다. 50걸음을 뛴다. 평균 50걸음을 뛴다 그러면 얘는 45걸음을 뛰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부드러운 걸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뭐 항상은 아니지만, 항상은 뺄게요. 얘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이제 46걸음도 나오기는 하지만은 보통 45걸음을 뛴다라는 겁니다. 그 남들보다 5걸음을 줄여서 뛰어요. 그런 걸음을 갖고 있다는 게 5걸음. 이건 좀 거짓말이고, 50걸음. 제가 이게 평균을 하기 위해서 50걸음인데 얘가 제가 여기 써놨죠. 평균이 한 4걸음 정도 덜 뛰어요. 다른 애들보다 4걸음 정도를 덜 뜹니다. 하여튼간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50, 40 이거는 건 제가 이제 어떤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저게 해드리는 거고, 보통 한 4걸음 정도, 3걸음에서 4걸음 정도를 덜 단축을 시킵니다. 라스트에서 걸음이, 이 450m의 걸음을 보면 그렇게 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어디서 체형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박스타인데, 지난번에 뭔가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이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최강 라이스랑 또 오늘 아침에도 동반 스포를 했는데 힘들어해요. 길게 갈수록은 최강 라이스보다는 앞서긴 하는데, 최강 라이스의 컨디션이 지금 아니라는 걸 감안한다면은 그거보다 월등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티즈모닝이죠. 그거랑 같이 동반 스포를 했는데 여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400m에서 따라가면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따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조에 있을 때는 맨날 사조에 있을 때 선행만 가려고 막 53조에서 때렸고 4조에서도 그렇고, 왜 자꾸 선행만 고집하냐고 따라가는데 이미 늦었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5살이에요. 그게 몸에 다 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좀 따라가면서 뭔가 좀 보여주기를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안 나요. 14초 3이에요. 14초 2, 14초 1. 최근에 이렇게 지금 계속 따라가는데 그 걸음은 그렇게 잘 나오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육경주였었고요. 국대 파이터 얘기하는 겁니다. 국대 파이터. 이게 참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습보, 수요일 날은 빠르게, 우리가 소위, 그 다음에 목요일은 또 습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 습보했어요, 6번. 이날, 목요일 날하고 월요일 날인가? 이게 지금 별나라 질주하고 동반 습보를 두 번 합니다. 오늘도 했어요. 목요일 날도.
얘 지금 몇 킬로짜리예요? 450킬로짜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물론 이제 얘는 이제 뭐 박태준 기수가 기승을 하는 거 보면 뭐 선취입이 다른데 지난번에도 왜 뭐 앞에를 왜 자꾸 가려고 그러냐고요. 앞에 한번 가서 이겼다고 해서 그 처음에 데뷔전 때 깡바닥에서 날라온 거 생각을 안 하냐고요. 아마 이제 문정긴 기수도 거의 뭐 박태준 기수하고 스타일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한 전개를 펼칠 것 같아요. 근데 3번이 선행을 가는데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제 그 울트라삭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번에 나오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얘가 선행을 갑니다. 근데 지금 여태까지 이제 뭐 문세영 기수, 박태종 기수 여러 기수들이 다 탔어요. 근데 전부 다 고삐가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울 최강자 나올 때도 말씀드린 게 이 울트라삭스의 그 누구죠? 이혁 기수가 고삐를 한번 보세요. 얘가 선행을 가고 있는데 바깥에서 상대가 나와도 꼼짝도 안 해요. 웬만한 기수 같으면 고삐를 풀고 가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넘어갈 거를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선행을 가고 있는데 바깥에서 누가 이렇게 와요. 오면은 이 기수는 아이 저 새끼가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인드에 대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10이면 9은 그래요. 그렇게 깡다고 있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자, 외곽에서 누구예요? 다비드 기수가 탄 거 보죠. 서천나연. 서천나연이 4코너를 들어서 이겨요. 거의 1마신 이상을 이겨요. 중간쯤에 와서. 근데 이 울트라삭스가 다시 취입을 해서 이겨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뭐래요?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힘한 배.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4코너까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여기까지 오는데 서천나연이 그 외곽에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직선에서 서천나연이 이겨요. 1마신 정도까지 이깁니다. 이 중간에 올 때. 근데 거기서 다시 이혁 기수가 그거를 격차를 더 다시 재차 취입을 해요. 취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천나연은 섰기 때문에 얘가 이기긴 했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울트라삭스가 더 좋았기 때문에 다시 그게 탄력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라고요. 나와서 다 붙잡잖아요. 너네들 따라오려면 따라와. 나 넘어가려면 넘어가. 근데 웬만한 기수들은 그걸 갖다가 못해요. 그렇게 못한다고요. 저도 못해요, 그거는. 근데 그 정도, 그러니까 하고 싶죠. 너 따라와 하고 싶죠. 그냥 방법은 제가 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배우는 겁니다. 저한테 가르쳐 준 선배가 뭐냐면 선행을 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선행을 갔을 때 내가 선행을 가면 이 펜스에서부터 내 가는 진로까지 한 1.5마리가 한 마리 반 정도 들어올 정도의 공간을 남겨두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안으로는 파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2마리 정도 되면 공간이 크기 때문에 기수 심리가 그냥 지나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1마리 반 정도 되면은 이게 가도 될까 말까 고민을 해요. 뒤에서 따라오는 말이. 그러니까 그게 앞에 선행 가는 사람의 이 작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외곽에서 나오면은 요만큼만 가라는 거예요. 요만큼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이제 다른 선배가 했던 얘기고 또 다른 선배는 뭐라 그러냐면은 못 넘어가니까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해봤죠. 그러니까 선행을 갔을 때 외곽에서 나오면은 진짜 요만큼씩 코딱지만큼씩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해봤습니다. 근데 배짱이 없어서 붙잡고 있을 배짱은 없더라고요. 그거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쪽에 비워두고 가라. 또 바깥에서 나오는 말 견제해라. 이런 것들이 작전이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나이스 치타라든가 이 문세영 기수의 곱비라든가 또 하나 뭐 있었죠? 그거하고 이게 지금 울트라삭스의 그 이혁 기수의 곱비하고 주먹의 위치나 나와서 어떤 추진하는 동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똑같이 탈 수 있겠냐? 아무리 이혁 기수라도 저는 그거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경주 자체가 흐름이 달라요. 맨날 똑같은 그런 경주가 아니고, 또 여기서는 보면 베스트대로 선행 가야 되지. 또 누가 있어? 아르고모족 선행 갈라 그러지. 미래타워 선행이지. 또 캐틴 타이어, 히든블레 이런 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울트라삭스가 여기서 울트라삭스가 한 번 딱 들어오니까 인기마야. 이건 아니죠. 뭐 그동안 뭐 문세영 기수나 박태종 기수나 다른 기수들이 뭐 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문세영, 박태종, 문세영, 이혁, 이동학, 김용근, 예. 자, 캡틴 타임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뒷다리가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자꾸 이렇게 고개가 들려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고개가 들리는데, 고개가 들리면서도 그렇게 지난번에 뛰었기 때문에 그만큼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1번 게이트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자, 2번 히든 브레이드입니다. 히든 브레이드도 지난번에 조인권 기수가 내측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쳤는데도 못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겁니다. 컨디션이 달라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캡틴 타임의 캡틴 타임이 어떤 전개를 갖고 나오냐. 자, 울트라삭스가 몇 번이에요? 3번이 선행을 가면 캡틴 타임이 여길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히든삭스는 여기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면은 더 좋아요. 1번 뒤로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1번은 벌써 빨리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바깥으로 나가든지 얘를 따라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제가 봤을 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움직이는데 꼭 보면은 뒤에서 먼저 움직여. 왜? 바깥으로 돌아 나온다고, 여기서부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가만히 여기까지 오는 게 중요하다라 그랬지 않습니까? 가만히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1번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면 안 돼. 이게 지난번에도 막 여기서부터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 페이스에 맞추느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태평 파이터, 이거는 뭐 안으로 기대는 말이잖아요. 지금 벌교 베리타스입니다. 벌교 베리타스가 발주 주춤에 아주 늦발은 아니지만 주춤하고 붙들고 취입을 했어요. 라하트에서 둘이 4분의 3마신가 반마신 차이 났습니다. 그럼 별고테레스가 그동안 선행 가던 말이 취입을 했다? 뭐 마지막에 둘이서 맞짱 깠다고 이걸 세게, 물론 제가 이마필은 좀 더 변화의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얘가 아직도 안으로 기대라는 것들이 고쳐지지는 않았어요. 어제, 오늘 이동학 기수가 거꾸로 구보 한 바퀴씩 하고 만다고요. 그런 것들이 안으로 기대기 때문에 왜 그래요? 발을 오른발로 오른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거 괜히 거꾸로 도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심심해서 거꾸로 도냐고요. 아니잖아요. 네. 아무튼 세기는 비아키카가 센데 12주 만에 출시하고, 그 다음에 아르고모죠. 이거는 좀 컨디션이 조금 맛이 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토요일부터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어떤 임팩트가 없는 말, 이런 거, 걸음이 느린 말, 채공이 있는 말, 임팩트가 없어요. 거리가 길면 길수록 무너진다고요. 근데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는 뭐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컨디션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좀 세게 보고 싶은 생각 없다. 오늘은 이제 9번 나온 엠파이어입니다. 근데 이마필이 타기가 까다로워요. 그동안 박지혜 기수라든가 문세영 기수라든가 그 입상했을 때 가만히 보십시오. 뭐 해야 돼요? 잘 붙들어야 돼요. 얘는 보면은 이 몸통이 얇으면서 허리가 길어요.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1200 탈 때 박재희 기수가 탈 때 보십시오. 페이스가 느리니까 선두권에 붙어가. 다른 때 보면은 기본 자체가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뒤에서 붙들고 있다 올라오거든요. 뭐 앞에 간 적도 있지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뒤에서 붙들고 있다 올라오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체 신영철 기수가 뭐 그런 것들은 베테랑이니까 잘 할 겁니다. 거기다가 또 라테에서 조금만 좀 엎드려서 두들겨 팼으면 좋겠는데, 철푸덕 주저앉아가지고 막 두들겨 패면은 하여튼간 뭐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어요. 뭐 그거는 좀 아니긴 합니다만은 컨디션 좋아졌고, 일단 기본은 축은 1번으로 가는 겁니다. 축은 1번으로 가는데 조금 더 컨디션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11번 얘는 기본에 있어야죠. 아무리 6번 습보를 하고 뭐라 그래도 얘는 띵 걸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이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뭐 그렇게 보고 싶은 마필이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실경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난리 났죠. 이 라운더 코브리입니다. 라운더 코브라가
뒤에서 이 도깨비를 이기긴 했지만 제가 토요일장가에 도깨비 이게 뭐가 세냐고요. 기본말인데. 그 말을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좀 의심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다 시시형 기수가 이긴 거거든요. 이길 때 그 과정이 다 힘들었어요. 근데 이마필은 물론 조금 더 어떤 가능성, 잠재력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수월하게 이겼으면 좋겠는데 수월하게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근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쟤를 경주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뭐 오히려 축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강타 우아룡입니다. 이게 4번, 8번이죠. 이건 둘은 지난번 상대가 약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못 뛰는 말들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착순을 왔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5번 벨교타리스가 잘 뛰었느냐? 자, 지난번 발주대 아까 얘기했죠. 발주대 주춤거리니까 조인건 기수 어떻게 해요? 고삐 얼른 고쳐지잖아요. 한 번도 안 몰아요. 한 번인가 몰아요. 한 번인가 몰고 얼른 고삐 짧게 잡고 눌러 잡잖아요. 그 말이 막 끌고 뛰는데도 꽉 눌러 잡아요. 그렇게 해야죠. 기본적으로 얘가 고개도 높은 마필인데 그 힘을 많이 자기가 스스로 단축을 시켜줘요. 근데도 불구하고 태평 히어로가 와서 격차를 좁혀. 그 상대, 나머지 주위 상대들도 보면 센 말이 없어. 어떤 가능성, 아직 어린 마필이고 힘이 차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의 어떤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그날 지난번 뛴 거 봐가지고는 만약에 여기서 또 이번에는 그 발주만 제대로 되면 얘도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은 따라가서 됐으니까 한 번 더 따라가 보지 이런 작전.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는 좀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데 스타트 잘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또 나와보니까 내가 선행이네. 아이고 한번 가볼까? 이러면 또 얘한테는 또 다음번에 기약이 없는 마필이고 그 다음에 우아룡, 용비소 하여튼간 이역기수만 타면 이런 것들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좀 걱정스러워요. 무조건 얘가 지금 보여준 기록이나 이런 것들 1800이나 1200에서 보여준 기록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탄 걸 보면 박우른 기수가 맨날 다 무리한 전개를 펼쳤잖아요. 전개가 무리예요. 그냥 무리한 전개 440km 나가요? 440km 나가는 말을 갖다 전개 그렇게 해가지고 버텨내라고 그냥 채찍질만 해야 되냐고요. 자, 10번, 브라이트 한센입니다. 얘가 제일 빠르죠. 선행은 제일 빠른데 얘가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지가 좀 경직돼 있는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김영근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3번도 빠르죠. 10번이 빠르죠. 또 그다음에 누가 이제 벌교 페리타스 있고 유쾌한 날도 스프링꿈 또 누가 있죠? 마유인, 이것도 아니고 없어요. 두 마리네요. 선행만은 두 마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광양으뜸이 지금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얘가 사이즈가 좀 근데 조교를 조금 안 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브라이언트 헨슨이 선행을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외곽에서 지금 다 빠르죠. 벌교 베리타스도 여기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안쪽에 이제 이 유쾌한 날들이 나오겠네요. 유쾌한 날들이 나올 거고.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이게 축지 선정이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저는 복병은 이렇게 유쾌한 날들로 할 겁니다. 하는데 얘도 상대적으로 1200에선 좋은 기록을 갖고 있어요. 컨디션은 조금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장철 기수가 조금 안쪽에서 그냥 유리한 전개죠. 안쪽에서 조금만 참아주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복병으로는 좀 2번 유쾌한 날들을 좀 볼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축이 없어요. 네. 축이 조금 없습니다. 네. 8경주였었고요. 예, 마지막 경주입니다. 9경주인데 저는 8경주가 끝난 줄 알았어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에는 없습니다. 티즈모닝도 아까 여태까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고 비전 파워. 이 지난번 뛴 거 봐서는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홀리데이 참 이거 지난번에 젠틀야라도 안 보는 판국에 홀리데이 참 시시형 기수가 기승했다고 해요. 불화산 불화산도 조교 내용을 한번 보세요. 매일 2바퀴씩 뛰어요. 매일 2바퀴씩 이 적은 말을 갖다가 젠틀야라도 역시 지난번에 51km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울트라 드래곤입니다. 울트라 드래곤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죠? 메디슨 마운틴 생각나죠? 제가 이제 메디슨 마운틴, 지난주에 이제 꼴찌 봤는데, 제가 이마피를 뭐라 그랬죠? 제일 잘 뛰어야 59초, 8? 그냥 다 2분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이 울트라 드래곤도 마찬가지예요. 울트라 드래곤이 지금, 6번을 뛰면서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인데 다 장거리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장거리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갖고 있는 동체가 느리기 때문에 그 직선이 긴 거리에서는 못 뛴다는, 힘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동체가 느려요. 걸음이 크고 느립니다. 머리도 내리고 뛰는 그런 마필이고 힘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체형이에요. 그래서 이 장거리 1300, 1400 이런 거리에 가면은 쫓아가면은 힘을 쓰기 때문에 장거리는 왜 가요? 힘 한 배를 하겠다라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선행을 가버렸어. 선행을 가가지고 똥판에서 그냥 2분대 딱 들어온 거예요. 결코 센 마필이 아니라고 보여줘.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 이제 어떤 뭐 발전 가능성은 더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걸 보면은 얘는 결코 인기마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돼요.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다 지금 공백기 14주 만에 나오죠. 뭐냐면 우전 구절입니다. 우전 구절 양후지 파행이라고요. 월요일날 블루인디랑 동반 스포를 하는데 조인권 기수가 두들겨 패요. 그걸 못 넘어갑니다. 근데 블루인디가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야? 결코 좋은 마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가 지금 인기권에 있다? 조금 불안한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저도 여기 경주는 축이 없습니다. 제가 함부로 여기서 뭐라고 이게 축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조금 좀 이쪽으로 기우는 쪽은 비전 파워냐 불화산입니다. 근데 불화산은 타는 방법이 김하영 기수가 제가 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요. 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 하. 지난번에도 밀고 나오잖아요. 또 밀고 나온다고요. 밀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전 파워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야 되는데 정정희 기수야. 또 선행 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런 것 선행 가면 이번엔 젠틀야라가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조금 불안합니다. 그런데 울트라 드래곤 같은 말을 좀 축을 세운다라는 거는 좀 불안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도 이 경주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좀 공략하기가 어렵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월 둘째 주 13일과 14일 양해가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네, 더워집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하였습니다.